같은 집에 삽니다. 같은 밥을 먹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잡니다. 그런데 어색합니다. 손 한 번 잡지 않습니다. 안아본 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이것이 섹스리스 부부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상대방이 싫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거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먼저 섹스리스가 얼마나 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부의 약 45%가 월 1회 미만의 성생활을 하는 섹스리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부부가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일본 가족계획협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혼자의 약 47%가 섹스리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신체적 친밀감의 상실이 부부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사카라는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오랫동안 말도 나누지 않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남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꽃을 건넨 것이 언제였습니까? 비사카가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관계도 멈추면 썩기 시작합니다. 작은 흐름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흐름이 관계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닿기를 바랍니다. 섹스리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작은 흐름들이 멈추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작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섹스리스가 되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흔한 섹스리스 원인입니다. 퇴근하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더합니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나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피로가 지속되면 친밀감의 욕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섹스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은 것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거절당한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한 번 다가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또 다가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다가가는 것 자체를 포기합니다. 거절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렇게 양쪽 다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감정적 단절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감정적 친밀감과 연결됩니다. 부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이 있으면 신체적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서운함이 쌓여 있습니다. 억울함이 쌓여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몸을 닫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차단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호르몬 변화입니다. 중년 이후 남녀 모두 성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성적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원인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신체 이미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합니다. 살이 쪘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기인식이 상대방 앞에서 몸을 열기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나를 매력적으로 볼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관계가 아닌 신체 접촉부터 시작하십시오. 섹스리스를 해결하려고 바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대신 작은 신체 접촉부터 시작하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십시오. 지나가다가 등을 쓸어주십시오. 호응을 하십시오. 2015년 심리학 연구에서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 부부 만족도와 친밀감을 유의미하게 높였습니다. 작은 접촉이 쌓이면 더 깊은 친밀감으로 이어집니다. 성관계는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대화를 하십시오. 섹스리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거부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요즘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서 외롭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막혀있던 흐름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데이트를 하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데이트를 하십시오. 아이 없이 둘이서만 외출하십시오. 처음 갔던 식당에 가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이브를 하십시오. 설렘이 있던 그 시간들을 다시 만드십시오. 2012년 관계심리학 저널 연구에서 새로운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부부간 성적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습니다. 내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상대방과 연결짓습니다. 설렘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론에 따르면 사람마다 사랑을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긍정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적 접촉.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 신체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이 어떤 언어로 사랑을 받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5번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섹스리스 문제가 혼자 또는 부부 둘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부 상담을 받으십시오. 성상담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몸을 보여주는 것처럼 전문가에게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라면 내과나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섹스리스를 악화시키는 행동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왜 안 해?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이 상대방을 더 다치게 만듭니다. 거절당했을 때 화를 내거나 삐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지우십시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친밀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각방을 쓰는 것을 습관화하지 마십시오. 각방이 편안하면 더욱 거리가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섹스리스는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멈춘 것입니다. 멈춘 흐름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호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자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굳어있던 관계를 녹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도 그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